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DWG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윈도우와 오토캐드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 DWG 런처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 DWG 런처를 이해하게 되면 DWG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특정 버전의 오토캐드가 실행되도록 만든다든지 혹은 여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때 특정 프로그램으로 DWG가 열리도록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올리신 분처럼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EXE를 찾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DWG 런처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DWG라는 확장자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토캐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이 중에서 오토캐드 LT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설치하면 오토캐드가 같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리컬을 설치하면 오토캐드가 설치되고 거기에 일렉트리컬이 추가로 설치되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오토캐드에 건축과 관련된 모듈과 라이브러리를 탑재한 게 오토캐드 아키텍처고 기계 설계와 관련된 걸 추가한 게 머케니컬인 거죠. 즉, 오토캐드는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리습을 로드해서 사용을 하듯이 기계 설계를 위한 기능이 추가로 로드되면 오토캐드가 오토캐드 머케니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설치를 하면 오토캐드는 자동으로 따라서 같이 설치가 되죠.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DWG라는 단일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토캐드 패밀리의 구조는 이게 끝이 아니죠.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그리고 각각의 버전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3단계에 걸쳐서 수많은 종류의 오토캐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여러 개들 중에서 한 개만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심지어 밑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설치를 하면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같이 설치가 되니까 DWG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실행을 할지 아니면 오토캐드를 실행을 할지 컴퓨터가 임의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요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막상 더블 클릭을 하면 아키텍처가 실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아키텍처로 열었으면 좋겠는데 오토캐드로 열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확장자에 대해서 단일 프로그램이 매칭되는 데 비해 DWG라는 파일은 매칭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의 제조사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거냐 그걸 제어하는 뭔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DWG 런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이게 있는지조차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컴퓨터는 DWG 런처라는 것을 통해서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할 프로그램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걸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할 것인지 그걸 확정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DWG라는 확장자에 대한 윈도우즈의 연결 프로그램은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DWG 런처가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얽혀있는 게 SDI라는 환경 변수로 대표되는 Single Document Interface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DWG 런처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없다면 초기 값인 DWG 런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손쉬운 관리 방법이긴 합니다. 자, DWG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윈도우에서는 DWG 런처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DWG 런처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DWG를 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특정 버전은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이건 규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실행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시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인지 바로 사용을 해보면 압니다. 요게 DWG 파일인데요. 지금 요 상태에서 요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오토캐드 2023 버전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자마자 제가 더블 클릭한 파일을 바로 열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건 DWG 런처의
오토캐드 2023이 마지막으로 정상 실행된 프로그램이다 라는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오토캐드 LT 2022 버전을 제가 임의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바로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임의로 실행을 했다가 바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DWG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토캐드 LT 2022 버전으로 이 파일을 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실행한 오토캐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바로 다시 시작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LT 2023 버전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 프로그램이 잘 실행된 이후엔 바로 다시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DWG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오토캐드 LT 2023 버전으로 도면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DWG 런처라는 프로그램은 마지막으로 정상 실행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게 DWG 런처를 건드리지 않았을 경우 초기 값인 건데, 문제는 여러 가지 서드 파티 혹은 오토캐드에 붙여서 실행을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 설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DWG 런처에 마지막으로 실행한 프로그램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데 실패해서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된다거나 혹은 의도한 것과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한 말을 바꾸면 임의로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편집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바로 레지스트리 에디트,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을 해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DWG 런처를 실행을 했을 때 실행할 프로그램은 레지스트리에 기록이 되는데 경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가장 먼저 Hkey Current User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아래 오토데스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펴보면 DWG Comm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확장시키면 Shell EX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걸 확장시키면 apps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확장시키면 요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요 apps에 설정되어 있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할 프로그램을 특정하는 겁니다. 자, 레지스트리 편집기의 트리에서 apps를 선택을 하면 데이터에 요런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건 apps의 하위 트리에 존재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즉 뭐냐, 오토캐드를 실행한다 그래도 그 아래 버전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랭귀지가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구조는 오토캐드 뿐만이 아니라 오토캐드 LT, 아키텍처, 일렉트리컬 밑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apps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런 단계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특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레지스트리로 돌아가 보자면 apps에 기록되어 있는 건 오토캐드 LT를 사용해라 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토캐드 LT라는 것 중에 2022를 쓸 건지 2023을 쓸 건지 한글을 쓸 건지 영어를 쓸 건지 그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 데이터와 똑같은 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서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도 편집해서 이런저런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알아두려면 너무 복잡하고요. 어떤 버전이 실행될지는 오픈 런치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픈 런치를 살펴보면 오토캐드 LT 2023 버전을 실행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DWG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apps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오토캐드 LT를 실행을 하는데 그때 실행할 세부 버전은 2023 버전을 실행을 하는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오토캐드 2022 버전을 실행을 할 텐데 그 전에 오토캐드라는 게 어떤 버전을 실행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면 2023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apps에서는 오토캐드 LT를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토캐드 2022 버전을 임의로 그냥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러그인도 로드하고 모드 로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 과정 중에 DWG 런처와 관련되어 있는 레지스트리의 값도 같이 수정을 해요. 자, 오토캐드를 다시 닫고 레지스트리를 다시 살펴보자면 apps에 LT라고 되어 있죠. 이걸 F5키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LT가 삭제되고 오토캐드만 남게 돼요. 그리고 오토캐드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앞에서는 2023 버전이 실행되도록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2022 버전으로 적혀 있게 되죠. 이렇게 DWG 런처와 관련되어 있는 레지스트리는 특정 버전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임의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편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 DWG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정상 실행된 버전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그 뒤에 이 파일을 열게 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엉키고 잘못되고 임의로 편집되고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 뭐냐? 바로 레지스트리 자체를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삭제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리는 백업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항목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에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레지스트리를 백업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는 편집하다가 보면 뭔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편집하기 전에 백업해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삭제하기 전에 이걸 백업을 해두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크게 관계없으니까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내보내기를 통해서 백업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백업을 안전하게 해뒀다면 레지스트리에 적혀있는 값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냥 마우스로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만 누르면 제거돼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하면 앱스 밑에 더 이상 펼칠 게 없죠? 레지스트리가 잘 삭제되었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오토캐드를 실행을 하면 실행하는 과정 중에 레지스트리를 컴퓨터가 알아서 새로 작성을 해줍니다. 저는 2023 버전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실행했다가 한번 닫으면 레지스트리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선 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새로 고침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F5번을 눌러도 되고요. 버튼으로는 위에 보기라는 메뉴에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레지스트리를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면 앱스라는 데 하위 항목이 생겨서 펼칠 수 있게 될 거고 그걸 펼쳐보면 이렇게 제가 방금 실행한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이 새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을 확인을 해보면 오토캐드 2023 버전으로 실행이 됐었다는 것도 기록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DWG 런처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더블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혹은 뭔가가 잘못됐을 때 원래대로 돌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그 항목을 지우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버전을 한번 실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원상 복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레지스트리 편집을 하는 과정 중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삭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백업해 두는 거, 요건 절대 깜빡하시면 안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싶었던 DWG 런처라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고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